제가 지금 새로운 TV를 봤는데 무선 TV를 봤어요. 우리나라계 LG나 이런 데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신호를 전기선이 없는 이제 미래 TV죠. 미래 TV. 제가 이제 저때 TV를 앞으로 이렇게 차량 같은 데서 무선 TV는 사실 뭐라 그럴까 집에서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량 안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래는 이제 집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로 충전이 가능하거나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데 그 방식은 제 방식이어야 됩니다. 왜 제 방식이어야 되냐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임이 안 되면 충분한 전력 송수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전파 방해도 있고 전파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호가 이게 전기적인 전송에 있어서도 제 파형에 여러 개의 그 전파에 그 파형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제가 예사 레이더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적 공격기를 공격할 때도 한 개로 전파를 공격하면 약하기 때문에 두 개 이제 보좌를 해가지고 공개 중에 통로를 만들어 갖고 가운데 좀 전력을 좀 세게 해서 강한 전파를 만들고 이렇게 멀리 가서 저걸 공격하는데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고 그걸 하면은 이제 뭐 비행기에 어떤 기판을 태우거나 저 조종사를 열러서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 전파 여러 개 전파 묶음이 두 개, 세 개만이겠습니까? 네 개도 되고 10개도 그렇죠. 많이 쏠수록 그만큼 살아남아서 전파가 강하게 힘이 상대방에게 전기해갖고 그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OMX 4.0이다 그러면 전기선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한 선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 선을 갖다 10개, 100개로 되면 전력을 그만큼 많이 뒷받침만 되면 강력합니까? 안 합니까? 강력하죠? 네, 그 방식이라는 거죠. 서로 여러 개 전파 묶음은 또한 비밀 방식, 강력한 공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밀 방식, 신호가 뚫어진 거죠. 전기를 송수신할 때도 이 전파를 사용할 수 있고 신호를 송수신할 때도 뚜렷하게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적을 공격할 때도 뚜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실어 보내는 그 능력이 이 방식이 일종의 그 여러 개의 전파 묶임인데 서로 파형이 틀린 걸 묶어주면 그렇게 파도가 보면 이렇게 물결이 잔잔한데 막 물결 엄청나게 막 동쪽으로 움직이면은 네, 이게 세죠 동력이. 그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선도 똑같은 굵기선을 로맥스 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적인 전기고 하나는 동적인 전기인데 로맥스 4.0을 기장으로 이렇게 4.0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두 개지만 한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로 업시켜 주거나 똑같은 굵기를 세 개로 업시켜 주거나 똑같은 굵기 이렇게 정적인 방식으로 해도 전기가 승합 이렇게 강력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방식이 있으니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처럼 굵기가 틀린 전파를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가닥수를 늘릴수록 그렇죠 더 강력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충분히 전력만 공급이 되면 이 방식이 이제 동적인 전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파형의 무선 전파를 묶어야 되느냐? 바로 이 동적인 전기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적인 방식의 그럼 이것이 그 신호 전송뿐만 아니라 전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드론과 드론 간에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이성에서 지금 뭐 밑으로 이렇게 태양광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을 밑으로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이렇게 수신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렇처럼 앞으로 드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서로 송수신 해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전파 그리고 이 전파를 전기 신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장치가 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바꿔버릴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보다 많은 피레침, 수많은 피레침의 구조로서 밑에 서브. 정 피레침의 숫자가 한 개가 아니라 그렇죠. 피레침의 숫자가 여러 개였을 때 보다 유도하는 방식이 더 크다. 그 밑에 서브로 각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씩이라고 분기를 5개의 안테나 구조가 있다. 전파를 수신하는. 그 밑에 3개씩 있다. 다시 그 밑에 그 3개씩 있는 것이 다시 또 새끼 쳐서 3개씩 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기 수신을 하실 때는 제 기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번개도 이런 식으로 쭉 가지쳐 나가면 번개도 금방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어서 또 비행체가 번개 지역 주변에 일정 지역 가가지고 전기를 거기서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방식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안테나 새끼치는 구조, 보다 많은 안테나의 수를 가지고 전기를 순식간에 완충하는, 순식간에 송수신하는 이런,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새끼 친다는 것은 제가 납축전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때도 직렬로만 연결하느냐, 빅렬 병렬 방식도 해라. 이것을 리튬이온 배터리를 8개로 쪼개라, 큰 거를. 그래서 숫자를 갖다가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선이 전기를 저장할 때도 전기를 방전할 때도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만들자.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스피커도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를 많이 두자. 그러면 소리가 커진다. 이렇게 그거.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TV 컴퓨터나 모든 기기 안에 들어가는 영상 전기 영상이 아니죠. 유선 그 전기를 나눠주는 포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새끼쳐 가지고 왕돔에 공장 왕돔에 대리점 체제를 새끼쳐 갖고 서브로 나라. 똑같은 방식이죠, 이것도요. 그럼 많은 숫자의 영상 거기에 신호를, 그러니까 전기를 처리해주는 장치가 여러 개 있으므로 그냥 빨리 처리된다. 신호도 빨라진다. 신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호도 유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무선적으로 처리해도 새끼를 쳐갖고 많이 있는 거예요. 드론 50대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왕돔에 대리점 이렇게 해가지고 왕돔에 3개 두고 그 대리점 추축 있고 여기서 공장 있고 이런 식으로 담당해주면 많은 새끼들이 그냥 드론 50대라도 한꺼번에 각각 무선 전파를 송수신 한 대당 몇 대, 10개로 새끼 쳤다고 합시다. 그럼 10개가 얘네들을 갖다 5개만 담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 개당.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니 구조를 돌아. 똑같아요, 이 구조도. 그 다음 레이더 소자 방식도, A사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 방식도, 뭐하러 10개짜리 큰 거 두느냐. 아주 미니 촘촘이라도 상관없으니, 숫자를 많이 배치해라. 레이더 소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안테나 숫자를 아주 미니 구조로 돌아. 영상 촬영할 때도 좋다. 생각을 해봐. 하나에 들어가게 10개보다는 100개다. 100개보다는 1000개다. 이 방식으로 해갖고 고화상도를 밑에 이렇게 촬영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박제가 초음파 쏘듯이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 촬영할 때도 좋다. 이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구석구석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공간 중에 가다 보면 전파가 옆으로 퍼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기술이 이런 전파를 1000개짜리 쏘잖아요. 그럼 옆에 통로를 만들듯이 이렇게 전파를 쏴줄 수 없을까요? 이 가운데 이제 약한 전파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좀 각도를 좀 넓혀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거리를 벌려가지고 전파를 약하게 쏴가지고 공기 중에 통로를 만들어서 특정한 뚜렷한 대상을 더 찍을 수 있는 영상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보좌하는 전파를 또 쏜다는 거죠. 약간 너무 가까이 쏘면 간섭 현상 때문에 전파가 엉망이 되니까 약간 떨어져서 공기 중에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전파 통로를. 그래서 이게 레이저 소재는 1000개짜리라고 합시다. 미니 안테나. 뜨르르 쏠 때 이렇게 특정 대상물에 대해 쏠 거 아니에요. 각도를 맞춰가고. 그럼 공간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에 전파 가다 보면 퍼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중심 구조를 두는 전파를 쏠 때 1000개짜리를 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중심되는 거 대중소에 하거나 중심되는 것을 굵은 전파 쓰고 나머지 약한 전파를 이렇게 옆에 쏘고 가운데 심지 구조처럼 굵은 전파를 1000개의 전파 중에 100개를 뒀다고 씁시다. 그럼 멀리 갑니까? 좀 더 멀리 가고 명확하게 가겠죠. 이 방식으로 이제 A사 레이더라든지 영상 촬영 방식으로 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또 좀 새끼 쳐갖고 또 작은 대중소 형태로 전파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또는 전파의 강도를 전력의 세력을 틀리게 해갖고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다 멀리 가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식으로 좀 더 멀리 가서 촬영하거나 신호가 뚜렷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TV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 기술을 자꾸 언급하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TV 안에서도 그렇죠. 이게
주사선 그거 주파수를 보다 많이 주사선을 갖다가 많이 쏘면은 그만큼 제 레이더 소저 방식으로 뭐 미니 안테나 그 10개 넓고 큰 거 그냥 짜잘한 거 아주 미니 고저라도 촘촘 두고 그중에 굵은 선을 내보는 일이 있으면 팀별로 묶어서 다시 쏘므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팀별로 묶어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다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TV 화상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화상이 엄청나게 그렇죠. 뚜렷하게 제도되겠죠. 예. 그 중에 그 주사선 중에 특별한 것은 중심 구조가 되는 것은 그 신호를 좀 더 파형을 좀 더 전력을 좀 더 강하게 실어준다든지 파형을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그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사선을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것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좀 더 약간 더 두께를 더 주사선을 두께를 조절해서 뭐 샤워기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똑같은 구멍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약간 굵은 거 뭐 그 정도로 굵지는 않아요. 너무 차이 나면 그렇죠. 약간 굵은 게 들어감으로써 더 뚜렷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TV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무선 TV 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사용하셔야지 충분해. 중간에 끊깁니다. 한 개 전파 하시면은 제 방식을 지금 사용하셨다는 건데 나중에 문제됩니다. 네. 모든 앞으로 제가 지식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체계적으로 수많은 기술이 제 기술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많은 기술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런 이론을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이런 다중전파를 사용하고 왜 서로 파형이 틀린 다중전파 또는 비밀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개의 전파 묶이면 그렇죠.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억 개의 채널 수억 개의 전파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고 비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건 통신할 때도 좋겠죠. 비밀스러운 통신할 때도 그다음에 여러 개의 파형을 묶으면 신호가 레이더 소작에서 쓰는 이렇게 A사 레이더 쏘는 기술이기 때문에 멀리 간다고 같은 대비해서 신호가 워키토키 방식이다. 그러면 뚜렷하게 신호가 전달되는 게 낫습니까? 안 해요. 뚜렷하게 전달되게 하는 방식이 서로 파형이 틀린 이 전파의 묶임인 것입니다. 그럼 멀리 가는 게 낫습니까? 가까운 데 가는 게 멀리 가는 게 낫겠죠. 무선극이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주파수 발생기를 두고 그래서 주파수를 정부에서 얼마나 허가낼지 모르겠지만 20개든 40개, 몇십 개든 10개든 20개든 많이 만들어서 그거 갖고 송수신 하자. 그러면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도로가 40개 이쪽으로 목적지까지 서로 오는데 도로가 넓은 게 낫냐 또는 도로가 여러 개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교통 정체 없이. 그 방식으로 하죠. 하나는 TV 놓고 하나는 영화 채널, 하나는 채팅 채널, 하나는 뱅킹, 하나는 동호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해가지고 TV 채널처럼 주파수를 TV 채널처럼 운영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그 중에 한 개는 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송수신 하라고 어깨토끼 방식으로 주시다. 경호인께 기어 꽂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서로 송수신 할 수 있게 하자. 공짜로 구분하자. 그거는. 그 얘기 했었죠. 오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그건 제 방식입니다. 지금 기술 침해가 삼성페이 부분도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나의 전파, 여러 개의 전파를 써가지고 하나의 전파는 제가 드론 이렇게 비밀번호로 쓴다고 이렇게 해서 인식코드로 써갖고 드론이 50대다 그러면 솔직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암고 돼갖고 서로 맞아야지. 적군이 조종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비밀번호식으로 해갖고 드론과 통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 스마트폰 회의에서 그걸 쓰셨더라고. 그 다음에 SK 반도체에서 이렇게 전기 콘덴서, 전기선의 두께를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봇대처럼 콘덴서 배터기에 전기를 증폭시키거나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방법으로서 동그란 점을 찍거나 네모난 점을 찍거나 두께를 틀리게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사각점을 쓰시더라고. TV에 간 거 이것도 버젓이. 이번에 또 LG네요. 근데 LG 무선 TV에요. 제 방식의 이게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차량에. 물론 가정용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용은 그렇죠. 전기가 좀 유선이 있으면 유선이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굳이 무선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무선해 갖고 전파 사람에게 뇌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량에 적합합니다. 차량이나 뭐 이렇게 비행기 같은데 이런 데가 적합하겠죠. 비행기도 그냥 자체 뭐 유선 이용해서 유선이 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건 차량용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에도 뭐 이렇게 차량에 적합하죠. 차량에 뭐 충전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충전을 할 때 뭐 일일이 TV 꺼내 갖고 충전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무선 전파로 충전 드론 방식으로 해서 드론에게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충전을 하든지 그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해야 돼. 그게 뚜렷하고 충전도 뚜렷한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충전을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TV에도 그게 들어갔을 거라고. 신호가 약해요. 한 개의 전파로 사용하시기에는 신호가 끊긴다는 거죠. 신호가 끊기고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전력의 송수신이 늦어요. 신호가 여러 개의 파형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이 돼야지 전기 충전이 빨리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뚜렷하고 빨리 되고. 언더스탠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으로 전기로 하자면 유선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노맥스 4.0을 기준으로 하면 선이 두 개지만 한 개만으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한 개를 두께 똑같은 귀를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늘리는 똑같은 굵기로 했을 때 또는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서로 틀린 굵기로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이게 더 세다 그랬잖아요. 틀린 굵기로 파동식으로 움직인다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업시켜주는, 이렇게 파워를 업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은 아무도 발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하나의 전기선, 구리선, 로맥스 4.0을 그거보다 2배 굵기로, 3배 굵기로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형, 서로 틀린 굵기선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2개로, 3개로 다시 2개나 3개로 분기해서 다시 두터운 구리선으로 합쳐주는 이 기이한 전기선도 제 기술 구조다. 밑에 서브로 또 파생돼 갖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전기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반 전기선에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전봇대 역할을 하도록 또는 그 약간 두터운 구리선을 만들어내서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기이한 전기선도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에서 그거 쓰잖아요. 구리선을 이렇게 걸어놓고 회로로 동그란 점을 주게 네모나치고 그건 이제 SK에서 쓰셨더라고요. 일본의 LG 무선 TV가 아마 제 기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호가 한 개의 전파로 하게 되면은 신호가 똑바로 전달이 안 돼요. 전기 전송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호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선 TV라는 것은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차량용으로 가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 집에서는 유선이 더 신뢰가 있는 거죠. 집에 그렇죠. 전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대형 TV일수록 더욱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용으로 아마 제가 차량용 무선 TV를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량용 무선 TV에 딱 앞으로 유성을 통해서 유성 전화도 되고 아니면 이동통신에서 해주시면 그냥 이동통신 사업을 하면 이동통신 방식 아니면 이렇게 무선 TV를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무선 TV도 이렇게 유선 전화 걸듯이 있다 전화 걸면 딱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충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 들어가고 정기적인 신호 충전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또는 실제로는 제 방식은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시면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야외에 놀러 갔을 때도 대형 화면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는 이게 대형 화면을 놓고 딱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 전송 부분에 있어서 제 기술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신호 전송에 있어서도 수많은 마이크로 점들을 찍어 놓으셨는데 편안해. 그것도 주사선이 그렇죠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제 방식의 레이더 소자에 하나의 레이더 소자에 10개보다는 100개보다는 1000개다. 아주 미니 구조라도 좀 굵은 게 쏠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여러 개 묶어 쏘면 된다라 그랬죠. 이 방식을 쓰셨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이 두 기술이 침범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호적인 어떤 구리적인 것 이렇게 전기 신호를 TV 내부 안에서 전기를 배분할 때 종합적으로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가 있고 전원 공급기가 있어야 되겠죠.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각 부품들로 보내셨다면 이것이 이제 기술 침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제가 로봇팔
그다음에 자동차 변속기 없애버리고 그냥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로맥스 4.0이라고 기준 나누면 2개로 업시키고 3개로 업시키고 4개로 업시키고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기만 하면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전력이 틀려지는 거죠. 또는 한 개 로맥스 4.0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병렬 방식으로 다른 데서 다른 전지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속도를 높여주면 한 군데서 100씩 공급이 된다고 합시다. 전기가. 근데 내가 한 개의 전기선은 이게 최대가 10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선이 한 개 100밖에 수용을 못 한다. 그러면 100밖에 안 들어오지만 300을 수용할 수 있는 전선 로맥스 4.0이 3개로 늘었다라고 했을 때 전기선이 300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높아집니까? 속도가 낮아집니까?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이렇게 전기선의 두께를 구리선이죠.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 없이 하는 방법. 로봇팔에도 무게를 측정해서 필요한 그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로봇팔을 할 수 있다고. 뭐 동작이 뭐 그때보다 큰 힘을 이만한 유리잔 드는데 큰 힘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컴퓨터가 판단해서 무게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로봇팔 할 때도 쓰고 공작 기기에도 쓰고 그다음에 모든 동작에는 이게 들어가게 서로 전선의 굵기가 틀린 그런 전기 전원 공급이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방식을 아마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이 도둑질인데 도둑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가 사실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사선을 쏘는 거, 그 다음에 그 TV 안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반도체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광섬유선하고 구리선이 서로 이렇게 정기적인 전송 부분하고 신호선을 갖다가 동축 케이블처럼 이렇게 얇게 이제 기존의 동축 케이블보다 훨씬 얇게 들어가는 동축 케이블을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것을 새로운 동축 케이블로서 합성섬유 안에 동축 케이블을 얇게 실처럼 뽑아놓고 그거를 합성섬유 선으로 감싸서 동축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문제를 손상이 가는 문제를 해결한다. 합성섬유 나일론 선이 튼튼하다. 거기다가 좀 부드럽게 하려면 욕실형 그레이종 301을 같이 해서 부드럽게 좀 해주고 거기다 코팅 그렇죠. 코팅을 좀 해줘야 돼. 유리섬유 이렇게 코팅제 방수제 거기 의류 방수제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는다. 또는 유리막 코팅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리막 코팅제가 그 유리석 코팅제인데 그 종류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특히 광섬유 만들 때 안에다 그걸 칠해 주시면은요 빛이 이제 밖으로 못 나가고 안쪽으로 모여서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섬유는 신호선으로서 처리하고 또는 광섬유를 신호선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동축 케이블선을 얇게 해가지고 신호선으로 처리해도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얇게 아주 가느다란 구조를 만들어도 신호선은 아주 가느다랗게 내가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신호선을 현재 동축 케이블 두껍게 하면 신호선인데 출력이 약한 거죠. 약해가지고 중간에 그렇죠. 신호가 멀리 이렇게 전달이 못 되거나 중간에 손상이 되겠죠.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저항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나 동축 전기선을 얇게 뽑아내 가지고 최대한 실처럼 광섬유처럼 이렇게 맑게 뽑아내면 그럴 때 신호선은 그런 식으로 그런 선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현재보다 신호선을 두께가 어떤 형태로든지 얇다. 현재보다 두께가 얇고 그것을 하나의 케이블 안에 동축 케이블 하나 들어갔던 것이 그렇죠 5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이냐. 신호도 빠르고 그럼 동축 케이블의 광섬유 같은 신호선이 굉장히 빠른 새로운 발견이다. 이건 그죠 진짜 특허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을 신호선은 원래 얇은 거 통해서 가야 되고 전기 같은 것은 발열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선을 통해서 가는 게 옳다라고 그래서 기술 구조를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동축 케이블에 신호선을 쓰거나 아니면은 광섬유선을 쓰거나 해서 사실상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선을 갖다 안에다 써가지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방법도 될 수 있는데
아마 동축 케이블을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신호선 동축 케이블 현재보다 얇게 뽑아내면 동축 케이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섬에서는 지금 뭐 제 방식인데 강섬에서는 새로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부 구조 안에서 강섬유선으로 쓰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접대자가 반도체에서도 이게 정기적인 구리선하고 이렇게 반도체에서도 현재는 구리 방막을 뿌려서 하는데 거기다 회로를 그리잖아요. 구리 회로를. 근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전기선, 회로선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구리선은 이렇게 효선은 그 정기적인 신호로 놔두고 광섬유선을 따로 광섬 입자를 뿌리든지 광섬유결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신호선으로 따로 하시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TV 안에서도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구리선들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신호적인 선은 광섬유가 담당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속도가 빨라지면 그렇죠. 또 회상도도 굉장히 높아지겠는 게 굉장히 화면이 끊김이 없는 그러니까 끊김이 없는 그런 신호선 그런 TV를 보기 때문에 엄청 화질이 좋아지겠죠. 위성 TV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끊기잖아요. 중간에 날씨 때문에도 끊기고 뭐 이렇게 뭐 채널을 돌리면은 또 끊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좀 그것 때문에 좀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광섬유선을 사용하실 거와 그냥 신호선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선을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 동축 케이블 현재보다 신호선을 얇게 뽑아가지고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선을 같이 써서 신호를 전달하시는 이런 두 가지 기술 공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때 뭐 TV에서 보니까 그 쓰레기차에 누가 해가지고 이게 진공청소기 누가 뭐 밥을 해서 그걸 몰라서 못하겠어요. 동력이 안 되니까 동력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선의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감겨져 있어야지 그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물결이 잔잔한 것에서 물결을 파도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에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한 원리를 갖고 있다. 서로 굵기가 틀리게 만들려면 왔다 갔다 이런 물결을 치게 된다고. 그다음에 뭐 세척기 기술에도 되겠죠.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프로펠러의 사이즈가 틀린 것을 대중소로 만들면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 모든 만물은 하나로 평균화하자 올리겠다. 합해지는 구조를 통해서 물결이 확 진탕치게 된다고. 그 방식으로 세척기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선풍기도 그렇죠. 창중화를 동시에 내가 탑처럼 해서 또는 두 개의 사이즈,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고 해서 탑처럼 싸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시에 상중하를 이렇게 선풍기 틀어버리면 적은 전기로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선풍기의 속도가 빠르면 프로펠러 뜨면 그렇죠. 굉장히 온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강풍 틀면 온도 그럼 뭐 더 덥습니까? 강풍 틀면 더 시원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뒤편의 구조를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통로를 길게 하시면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그 안에 이제 공기 통로는 여러 개의 통로를 해주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회전 간격이 넓이가 틀린 것이 나사식처럼 나사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부 안에서 사각 구조보다는 동그란 구조가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통로가 미끄러울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리석영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렇게 거기다가 발라놓으면 더 좋고 공기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약상 직사각형 구조를 하면 더 좋다.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 기르면 더 훨씬 더 선풍기 여력이 세진다네. 거기다가도 얘기할 때도 제가 이렇게 선풍기의 날개를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에서 방 안의 공기가 풍랑이 이루게 된다. 그럼 엄청 시원하다.
얘기해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의 날개 사이즈가 틀린 것을 배치를 해는 2개가 됐든 3개가 4개가 됐든 그런 건 재선풍기 방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 쓰레기차 이렇게 갖고 진공청소 그것도 제 기술인 거라고 저는 생각. 기존에 사람들이 바보를 해서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쓰려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차를 사서 이렇게 엄청 비싸잖아요. 그 차가 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 방식의 전기선과 제 방식의 모터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겠죠. 전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톱하고 용접기, 전기 용접기 그냥 지직 해버리더만요. 이게 파워가 세니까. 일반 옛날에 막 이렇게 했고 지직 이렇게 했던 것을 그냥 전기 하나 용접봉 하나 가지고 그냥 칙 그어버리더라고요. 딱 용접이 되거든요. 용접 기술이 필요 없는 용접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이제 알게 되겠죠. 제 기술이 사방돼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저는 엉터리 기술도 아니고요. 의학도 엉터리도 아니고 이것도 다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채용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뭐가 이유가 있어 채용하는 거겠죠. 기술이 뛰어나지 않고 평범하면 채용한다. 기업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거나 탐을 낼 만한 기술이면 채용한다겠죠. 네. 나중에 저한테 사시는 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